매일 아침 만나는 알뜰한 생활 정보 K라디오 라디오 정보. 라디오 정보는 AM1330, FM95.9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AM1330KR.com과 스마트폰 앱 누리라디오와 구글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K라디오 1330으로 들어오시면 라디오 정보 언제든지 재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이홍미 변호사와 함께 이번 달에 새로운 이민 문화와 각종 이민법 관련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0월 달 이민 문호가 발표가 됐는데요. 얼마나 진전이 됐습니까? 네, 10월달 문호는 지난달에 비해서 많이 패밀리 베이스드 이미그레이션에서는 많이 진전이 됐는데 많이 진전이 됐어요? 진전이 되는 이유가 어떤 그 캐테고리 안에서는 10월 1일이 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애뉴얼 쿼터 TO가 있잖아요. 네. 쿼터가 이제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네. 취업이면 3순위 같다. 그러면은 4만 개가 새로 생기는 거고 각 캐테고리마다 딱딱 1년에 써야 될 그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이니까 이제 막 오픈해서 많이 주자, 많이 얼로케이트 시키자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10월 달 문호는 좀 순조롭게 진행된다 볼 수 있죠. 그러는데 이제 그게 10월 1일 날 시작해서 내년 9월 말이면 이제 마지막 끝나잖아요. 이제 9월 말쯤 되면은 이제 얼마 4만 개 쓰기로 돼 있는데 쓰기를 3만 개밖에 안 썼다. 그러면 이제 많이 진전시킬 수 있고 그 해 거를 써야 되니까. 안 그러고 4만 개 쓰기로 돼 있는데 벌써 4만 개 넘게 썼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4만 개 넘게까지는 쓰진 않아요. 항상 거기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이제 4만 개가 썼다. 이제 9월에 그러면은 9월 달 문호는 뒤로 후퇴시키고 그러죠.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시민권자 미혼 자녀의 케이스 같은 것은 2010년 12월 22일 이전에 첫 단계 이민 피티션을 신청하신 분들이 문호가 열리는데 이거는 지난달에는 이 캐테고리는 2010년 5월 1일까지 컷오프가 돼 있었는데 이달에는 굉장히 많이 진전시켰죠. 7개월이 진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이면 2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이거는 2015년 10월 22일 이전에 이민 피티션 신청하신 분들이 문호가 열려 있고 그다음에 영주권자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2010년 11월 8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문호가 열리고 있고요. 가족인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들은 2006년 7월 22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문호가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이면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에 속해입니다. 이거는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2004년 5월 8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문호가 열리고 있는데 와우 이거는 정말 많이 진전됐네요. 지난달에는 그러네요,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문호가 열렸으니까 지금 10월 달에 됨으로써 얼마 됐어요? 2년 이상을 진전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호가 새로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취업 이민은 1순위 세계적인 특기자 국제 기업 간부 LG 코리아네어 이런 데서 일하시는 간부급들 이거 오픈이고요. 그다음 2순위 석사학위 이상 있은 분들한테 어드밴스 디그리 홀더들한테 해주는 건데 이것도 오픈. 그다음 3순위 대학에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아니면 해당 분야에 경력 2년 이상 있으신 숙련직인 예를 들면 셰프로 일하신다 이런 분들 제페니스 레스토랑에서 취업이면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오픈. 그다음에 3순위 중에도 한 분야는 비숙련직인 unskilled worker 이를테면은 닭공장 가서 일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이것도 오픈입니다. 4순위 이거는 종교이민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수받은 목사라든가 안수받지 않은 종교의 종사자 뮤직 디렉터라든가 이런 분들 이것도 오픈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이민 5순위 이거는 투자이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다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취업이민은 전체적으로 다 오픈돼 있고요.
가족 초청 이민도 10월이 되면서 9월에 비해서 많이 진전된 그 캐리고리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다카 법안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건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다카는 뭐에 대한 얘기인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불법 입국한 그 청년들에게 추방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추방을 유예하는 그런 제도로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생겼잖아요. 5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어렸을 때 왔고 또 미국에 거주한 게 뭐 5년 이상 되고 그런 사람들에 주는 걸로 해가지고 2년씩 지금까지 연장을 해왔죠. 연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 체류 청년들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드리머라고 이제 칭했는데요. 그런 드리머들은 이제 숫자는 최대 80만 명으로 달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5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카 폐지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걸 해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의회에다 유예 기간 6개월을 주고 이 기간 안에 의회에서 컨그레스에서 다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이걸 할 것 같지 않다. 해가지고 이건 이제 완전히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적으로 민주당 그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원내 청무는 드리머들 폐지와 관련해서 추방 위기에 몰리된 드리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연구 조치는 바로 이제 드림 법으로 하는 거 이게 의회를 통과시키는 거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이 이제 올라오면은 이 법안이 상원, 하원 다 해가지고 이제 승인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법안을 사인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이제 법으로 발효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거를 먼저 이제 하원, 상원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통과될 확률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트에다가 이 드리머들한테 nothing to worry about for 6 months. 6 months는 worry하지 마라 그랬는데 6개월 동안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다카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죠? 그러면? 다카는 연장 신청하는 10월 6일까지거든요. 10월 6일 전에 그러니까 다카를 여태까지 해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리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청할 수 없어요. 9월 5일 이전에 신규는 받지 않는다는 네, 거죠. 신규는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연장을 해왔던 사람 같으면은 10월 5일 전까지 얼마나 연장이 되는 겁니까? 2년이죠. 2년. 2년이니까. 그러니까 제 손님들도 많이 이제 리뉴얼 연장 신청들을 했으니까 그걸 신청해서 2년을 받잖아요. 그 2년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리뉴얼 안 한 사람도 뭐 10월 5일까지 그걸 신청을 하면은 이제 받으면은 또 그 2년 기간 동안에 주어진 것은 이제 괜찮은데 이제 그 다음에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불안을 하고 있고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그레스에서 이게 드림 법으로 law로 이게 발효가 돼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법안을 상정을 해서 투표를 해서 하원에서 통과. 그다음에 또 상원에 올라가서 상원에서 투표해서 다 통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널 이게 법안을 사인을 해야지 그게 이제 법으로 발효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앞으로 6개월 안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저희 뭐 언론들에서는 뭐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80만 명에 가까운 다카 그 소유자들이 추방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은요, 사실 그 안에는 지금 연장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80만 명보다는 그러면은 추방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될 수 있는 그 추방 가능한 인원들은 80만 명보다 훨씬 적겠네요. 신문에 보면은 80만 불법 체류 청년 추방 결정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서로 misleading. 왜냐면은 그런가요? 80만 명이 불법 청년이 추방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있는 사람은 추방시킨다 이러거든요. 그렇지만 누가 불법자로 해서 금방 추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스파딩 해야 되고 스파트에서 저 사람이 한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이제 디포테이션 프로세싱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추방이 되는 거지. 그냥 다카 너 신청했는데 80만 명이 이 사람들이 전부 추방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금 연장 신청했잖아요. 연장이 됐는데 그게 끝나면은 지금까지는 합법으로 있었잖아요. 합법면 이제 워크 퍼밋도 받고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불법 신분으로 되는 거야. 이 불법 신분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기 시카고도 그렇고 많이 보면 그 불법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추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합법으로 이 다카가 끝남으로써 워크퍼밋이 끝남으로써 그냥 불법 신분으로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을 추방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그렇게 극한적으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추방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불법으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불법으로 있는 사람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누가 불법으로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거를 인포메이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추방을 못 시키고 있는데 다카는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파일했기 때문에 그 기록은 이민국에 갖고 있거든요. 네. 이민국에 갖고 있으니까 뭐 자기네들이 마음을 먹으면 이제 다카가 폐지되고 그러면은 마음을 먹으면은 가서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그래서 다카 신청했다는 그 기록 때문에 그 일부러 가서 붙잡으러 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추방된다고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일단 생각에는. 연장 신청은 5개월 전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10월 5일까지는 연장 신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네. 이 점 정말 유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민국 뉴스에 의하면요. 10월 1일부터는 취업 이민의 100%가 인터뷰를 해야만 승인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자, 어떤 내용입니까? 8월 30일 날 발표가 났어요. 8월 30일 날 발표 나가지고 이민국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취업이민 영주권자의 신청자의 인터뷰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그 취업이민 소지자들의 영주권 취득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이민은 그 마지막 단계는 인터뷰를 했었어요.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취업이민은 인터뷰를 하지 말고 서류 전형으로 해가지고 영주권을 부여하고 그 외에 이를테면은 범법 행위가 있거나 뭐 DUI라든가 뭐 샤프리프팅이라든가 무슨 이민 프로드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만 찝어가지고 인터뷰를 해왔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한 1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취업 이민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은 나는 뭐 인터뷰 없이 영주권 받는 걸로 그렇게 다 간주를 했어요. 90%가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받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갑자기 8월 30일 날 발표에 의하면은 10월 1일 날짜로부터 인터뷰를 한다. 100% 인터뷰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9월이잖아요. 다행히 이달 안에 서류 전형으로 승인사가 날라오면은 이거는 이제 인터뷰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때까지 이달 말까지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뷰 하는 걸로 알고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준비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는데 뭐 영어가 딱히.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근데 다 통역을 대동할 수 있어요. 네. 네, 통역을 대동하고 가는 거고 그리고 뭐 물어보는 질문 같은 것을 이렇게 썰어보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뭐 당신 뭐 공산주의에 가담한 적이 있는가, 당신 뭐 디포테이션 들어간 적이 있는가, 뭐 체포된 적이 있는가, 뭐 이런 거 판에 박은 질문들을 하는데 그 외에서 특별하게 취업 이민에서 질문할 수 있는 거 준비해야 되는 것 같은 것은 이제 워크퍼밋 받았거든요. 마지막 단계에 그러면 워크퍼밋 가지고 스폰서 밑에 가서 일을 했는지 워크퍼밋도 보자 그러고 일한 증거, 일한 그 뭐 W2라든가 페이스터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다 이제 준비를 해서 가셔야 되고 하여튼 주로 걱정 염려돼야 될 그거예요. 진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 그 취업인의 경우에서는
그래서 하나의 서로 에피소드로 뭐 한 10년 전에 내가 이미그레이션 로에서 프랙티스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10여 년 전에 인터뷰 많이 했을 때 당시 상황들을 보면은 물론 그런 거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일한 증명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관은 스폰서 하는 데 있잖아요. 스폰서한테 직접 또 전화해 가지고 이 사람 거기서 일하는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인터뷰 통지서를 받으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변호사랑 상담을 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철저하게 좀 잘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취업이민은 지금 취업이민해서 영주권 받는데 한 1년 반, 뭐 2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굉장히 빨랐어요. 왜냐하면 서류 전형으로 마지막 단계 그냥 승인서가 딱 앞버리니까. 근데 이제 원투원으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100%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심사관의 시간 할애하는 게 굉장히 소모가 되고 또 스케줄하고 뭐하고 그래서 앞으로 취업이민으로서 영주권 받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한 2년 내지 3년 걸리지 않을까. 옛날에 뭐 1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마음가짐을 갖고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직을 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10여 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가 길어지니까 뭐 스폰서하고 또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뭐 딴 이유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적상으로 485 마지막 단계 서류 들어가 가지고 180일이 지나잖아요. 6개월이 네. 지났잖아요. 네. 지나면은 스폰서를 바꿔 가지고 485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직종이 같은 직종이에요. same or similar occupation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스시 셰프로 일을 하고 있다. 재팬에서 스시 셰프로 일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스폰서 밑에 가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무슨 이유인가 일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스시맨으로 same or similar occupation 딴 이제 재팬니스 레스토랑을 찾아가지고 이제 스폰서 할 사람을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계속해서 485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한 그 스폰서 밑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바꾸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은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시민권 신청자가 막 증가하고 있거든요. 시민권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민권 신청하면은 그전에는 한 3개월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지금 6개월, 7개월 이렇게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신청자가 폭주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험관들은 따라서 더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해서 탈락시키려고 하고 문제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승인 못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준비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인터뷰 때 당신 어떻게 해서 영주권을 받았는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서류까지 갖고 갈 필요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이민국 직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인터뷰 가면은 서로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이 사람이 영주권 받은 기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영주권을 받았는가 하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손님 중에 거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시민권자 영주권을 받을 때 아빠가 영주권을 받았잖아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같이 부모랑 받았는데 그 아이가 시민권 신청하러 갔는데도 그 아이한테 그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아웃레이저스한 경우들인데 뭐 20살 넘어서 이제 시민권 신청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영주권을 받았는가. 이제 부모가 받았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그것까지 좀 알고 공부하고 가야 될 지금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아시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이영미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발표된 10월 이민 문화와 각종 이민법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영미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847-779-3623입니다. 이영미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이형미 변호사 모시고 10월 영주권 문호와 각종 이민법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영주권과 각종 비자 관련 업무는 이형미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만여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20여 년 경력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이형미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과 비자를 취득했는데요. 이형미 변호사는 영주권과 각종 비자 관련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형미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847-779-3623, 847-779-3623. 이형미 변호사 이메일은 lee@iminatty.com. 웹사이트는 구글에서 이형미 변호사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9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찬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